비타민C를 섭취를 하는 데 있어서 얼마를 먹어야 좋을까라는 질문이 댓글에도 많이 올라오고요. 그래서 어떻게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얼마나 드시고 계시는지요? 네. 아마도 뭐 2g, 3g, 5g 네, 뇌에 뇌로 올라가는 경동맥이 한쪽은 없고요. 한쪽만 올라가는 분이 계십니다. 네, 한쪽은 막혀 있어요. 한쪽만 올라가고. 근데 네, 약 한 30몇 g을 매일 먹고 운동을 하고 별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C를 먹어야 되는 양에 대해서 적으로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것에 대한 이제 뭐 근거나 이런 것들도 사실 필요하겠습니다만은 그 근거를 어떻게 연구를 할 것인가라는 것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 때문에 결국은 네, 스스로 확인하고 스스로 먹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네. 여러분들 구충제와 암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은 네, 구충제를 먹는다라는 것은 전부 가짜뉴스 있는 것은 사실인 겁니다. 구충제가 효과 있다 없다 이런 것은 왜 그러냐면 정부 허가를 하지 않았고 또 임상 실험을 충분하게 한 뒤에 그것이 암에 효과가 있는 그런 허가가 나 있지도 않고 그것에 관한 어떤 뭐 실험을 한 회사나 어떤 충분하게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서 그렇다. 즉 정부에서 허가가 나지 않으면 다 가짜다. 이런 상황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가짜라고 하는 것을 믿기 이전에 국민 스스로 또는 뭐 개인 스스로의 많은 분들이 기생충을 죽이는 약을 구충제를 먹고 있다라는 거죠. 그냥 먹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은 뭐 왜 먹을까요? 라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스스로들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제는 그 사람들 실제적으로 먹고 있는 사람의 의견이 가장 진실에 가까운 이야기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결국은 스스로 판단하지만 가장 진실은 먹는 사람, 먹고 있는 사람, 1g 먹고 있는 사람, 5g 먹는 사람, 10g 먹는 사람, 30g 먹는 사람, 50g 먹는 사람, 먹고 있는 그 사람의 의견이 가장 진실하다. 물론 기간이 길면 길수록 좋겠죠. 그게 가장 중요한 진실된 이야기다라는 건데, 뭐 이광재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뭐 평생을 거의 뭐 한 30년 이상을 하루에 6g에서 10g 이상을 드셨다. 그런 이야기는 뭐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흔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것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뭐 20년 이상 하루에 6g에서 거의 한 15g, 물론 뭐 더 먹을 때도 있습니다만은 제 몸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먹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물론 설사를 할 때도 있습니다. 이 먹는 양에 따라서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몸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도 결국은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어떤 사람의 어떤 논문이든 어떤 의사든 어떤 과학자든 그 사람들의 의견은 의견일 뿐인 거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전부 가지가지 몸 상태가 다르다. 첫 번째 무엇이 다르냐면요, 몸의 건강 상태가 다르다. 그 다음에 체중이 다르다. 그 다음에 노동 강도가 다르다. 스트레스 정도가 다르다. 그 다음에 몸에 질병이 어떤 게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또 운동을 얼마나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그 다음에 먹는 음식의 양이 얼마를 먹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그래서 전부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뭐 그냥 뭐 1g 먹어라, 2g 먹어라, 5g 먹어라, 10g 먹어라 라고 규정을 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라는 것이고요. 비타민C의 박스나 병에 적혀 있는 양이 있습니다. 주로 여러분 보신 게 어떤 정도의 양을 보셨냐면 1개 먹어라, 1g만 먹어라, 1g 먹어라, 하루에 1g 먹어라 이렇게 적혀 있죠. 그러면 거기서 1g 먹으라고 그런다고 1g 먹으라고 적혀 있는 그게 정답이냐, 그게 진실이냐, 그럼 꼭 그렇게 먹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 1g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결정을 하였느냐라는 거거든요. 자, 그걸 잘 보시면 거기에 그 1g이라고 적혀 있는 거는 어디에 적혀 있는 거냐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또 뭐 의학 쪽에서는 약사법, 약물에 관한 그런 법에 적혀 있는 거죠.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속에 뒤져보시면 비타민C를 먹으라고 규정하는 양이 1g 먹게끔 적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어 놓은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사람의 기준이 있냐 이겁니다.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던 체중, 건강도, 음식 먹는 양, 스트레스 정도, 노동 강도, 기타 등등 이것에 관한 기준을 잡아놓고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 그냥 체중 몇 킬로당 얼마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그러면 비타민C의 양이 그렇게 책정하는 것이 타당하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적힌 1000mg이라고 하는 것이 규정이 아니라 최소 이 정도라는 거죠. 최소량이 그 정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최소 이 정도는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양이 그 양이다라는 건데 그 최소량은 몸에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효과를 주고 이거는 그냥 아예 생각까지 고려되어져 있지 않고요. 최소 이 정도는 먹어야 생명 유지를 하는데 지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데 즉 생명 유지하는데 지장이 없다. 병을 치료를 한다, 예방을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냥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요. 제가 1g이라고 적혀있는 그 g을 가지고 제가 계산을 좀 해봤거든요. 한번 보자고요. 계산을 제가 다음에 좀 더 많이 잘 해가지고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 이 영상을 한번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여기 보시면 혈중 농도라고 여기 혈중 농도라고 적혀있죠. 일반적으로 우리 혈액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C의 양은 1mg per 100ml. 이걸 이제 다른게 표현하면 1에서 2mg per 데시리터다라고 하는 겁니다. 데시리터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100ml당 몇 mg 들어있냐 이런 말입니다. 이 단위가. 그래서 지금 이 단위가 일반적으로 우리 그 혈중 포도당의 양 이런 것들도 120이라고 하는 게 보통 120mg per 데시리터 100ml당 120 들어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혈중에 우리 비타민C의 농도 일반적인 그 보통 사람들 뭐 비타민C를 먹지 않고 그냥 식사만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몸속에 1-2mg 정도 들어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요 1-2mg 일반적으로 들어있다고 한다면 이게 정상적인 그냥 농도라고 만약 한다면 여기에다 추가로 하루에 1000mg을 섭취한다고 봅시다. 1000mg 1000mg을 섭취를 하고 100% 흡수된다고 할 때 우리 몸 속에 혈액 속에는요 우리가 이제 피 속에 들어간 양만 지금 여기 혈중 농도를 말을 하고 있으니까 피 속에 우리 혈액의 양은 보통 뭐 남성의 경우에는 5.5리터 여성의 경우에는 약 5리터 정도 이렇게 들어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뭐 상식적인 이야기고요. 그리고 1000mg을 먹었으니까 이게 100% 흡수되어진다면 어느 정도 농도가 나오냐면 20mg per 100ml가 되는 겁니다. 20mg per 100ml. 자, 여기를 한번 보시죠. 그래서 20mg per 100ml. 결국은 20mg per 다시 보여드릴게요. 20mg per 데시리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1-2mg 있어야 되는 게 20mg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자, 요렇게 좀 당겨서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보시면 이 20mg이 들어있게 되는 겁니다. 1g짜리 한 개만 먹어도 그게 100% 흡수된다면 20mg 들어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비타민C 한 개를 먹게 되면 20mg, 즉 우리의 일반적으로 1-2mg의 거의 10배에서 20배 가까이 올라가 버린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이렇게 올라가도 된다라는 건가요? 뭔가요? 1-2mg을 유지를 하는 것보다는 20mg을 유지를 하는 게 더 좋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적어 놓기는 1g 먹어라, 즉 한 개 먹어라 적어 놓았는데도 실제적으로는 100% 흡수돼 버리면 이만큼 들어가 버린다는 건데요. 실제적으로 100% 흡수가 될까요?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00% 흡수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얼마나 될까요? 그건 또 규정이 있을까요? 그것도 사람마다 다 다른 겁니다. 흡수 하나도 안 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요. 물론 100% 들어가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지금 먹었을 때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통 뭐 20-30% 정도 흡수된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혈중에 1-2mg만 맞추면 될까라는 것도 있죠. 그래서 흡수되는 양도 또 고려를 해야 되고 사람마다 흡수되어지는 양이 다 다르고 몸속에 그 항산화를 시켜야 되는 양, 활성산소의 양, 기타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적정량은 얼마가 되느냐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스스로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 스스로 먹어보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늘려보고 하는 건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경험상 하루에 6g 정도가 적당하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하루에 6g 정도. 네.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어야 되는 약 규정을 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식약처에서 정해놓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는 1g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 네. 하지만 내 몸의 건강 상태나 소화 상태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차이점에 따라서 스스로 먹어보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어떤 게 있냐면은, 일단은 먹어요. 자, 1g을 먹었다 또는 뭐 6g을 먹었다, 30g을 먹었다라고 보면 첫 번째 어디에 사용되어지느냐라는 겁니다. 이렇게 먹은 것이 제일 첫 번째 사용되어지는 곳이 어디냐면 소화할 때 쓰입니다. 소화를 시킬 때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이 분해되는 과정에 산화성을 가지는 물질로 음식이 분해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분자를 안정화시켜야 돼요. 예, 좀 다르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먹은 음식물 중에는 발암성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물질들도 있다라는 건데, 또 반응성이 큰 물질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런 물질들을 반응을 좀 더 못하게 안정화시키는데 비타민C가 환원제로서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분자를 안정화시키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펩시노겐이 펩신으로 전환될 때 거기에도 수소, 프로톤이 공급이 되어집니다. 네, 원소주기 원자 구조에서 보면 지금 여기 비타민C 구조 여기 보시면 뒤에 화면에 보이시죠? 네. 자, 요 H라고 하는 게 프로톤인데요. 이 H가 펩시노겐을 펩신으로 전환시킬 때도 사용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화를 할 때도 쓰여요. 그러면 식사량이 많거나 소화효소가 분비되어지는 양이 많거나에 따라서 저 수소가 없어지는 양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얼마를 섭취를 해야 될지 사실로 알 수가 없어서 일단 어느 정도 양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일단 음식에서 소모가 일어나죠. 그 다음에 이 음식하고 비타민C하고 또 서로 이렇게 막 섞여 있다가 음식에도 달라붙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타민C는 마이너스 차지를 띄어요. 마이너스 차지. 네, 넘겨보면 자, 여기 보면 마이너스라고 동그라미로 해서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띄고 있죠. 이쪽에도 네. 이 팔이 안 가네요. 예, 어쨌든 자, 여기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를 띄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성을 가진 분자, 단백질 같은 거, 단백질은 아미노기가 있어서 플러스 차지를 띠게 되는데, 그런 분자나 또는 그 고분자 상태의 그 물질들, 예를 들면 키토산입니다. 키토산은 플러스 차지를 띄어요. 그런데 잘 달라붙습니다. 이 비타민C가. 그래서 비타민C가 키토산을 녹일 수 있어요. 달라붙는 것 때문에. 자, 그런데 붙어버린다라는 거죠. 키토산하고 같이 먹을 때. 그 다음에 또 다른 분자들, 플러스성을 띠는 분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붙어버린다, 또는 식이섬유질에도 일부 끼어들어가서 붙을 수도 있다, 기타 등등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물에 비타민C가 많이 끼어들어가 붙어 있을 수 있고, 그게 붙어가지고 변으로도 배출되어진다는 겁니다. 정전기적인 결합들은 붙어가지고 잘 떨어지지가 않아요. 변화가 있기 이전에는. 그래서 변으로 배출되어진다는 거죠. 네. 자, 이렇게 변으로 나가는 양은 얼마나 될까요? 라는 겁니다. 그거 데이터가 없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g 먹었다 그러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1g 먹게 되면 혈중으로 흡수되어지는 양은 제가 보기에는 뭐 0.1g도 안 될 거라고 봅니다. 0.1g. 즉 100mg. 10%. 네, 10%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럼 10%면 네, 0.1g이 네, 5리터, 혈중 5리터 안에 들어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농도가 얼마가 나오느냐라는 건데요. 아까의 10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겨우 2mg per 데시리터 정도 네, 유지할 수 있는 거죠. 1이죠. 1 거의. 자, 이렇게 되면 중에 들어가서, 그러니 코로나점도 문제없지요. 네, 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드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열심히 드시기 바랍니다. 올겨울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기침도 안 나와요. 늘 겨울 감기 걸렸는데 코로나로 오인해서 주변 사람들하고 만나지도 못할 뻔. 정말 난 이제라도 행운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비타민C 최고. 제일 싼 유한양행 알약 6알 먹어요. 그래도 효과 좋은데 비싸고 좋은 건 더 좋겠지만 네. 그렇죠. 네, 뭐 비싸다고 좋은 것 같지는 않고요. 정확하게 얼마만큼 들어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송되고 있는 건가요? 버퍼링이 안 돼요. 네, 제가 여기 와이파이가 용량이 딸려 가지고요, 버퍼링이 계속 걸리네요.
네, 죄송합니다. 계속 나갔다가 와도 아예 안 들리고, 버퍼링. 네, 죄송합니다. 박사님 계속 방송 보고 있어요. 비타민 먹고 비염 기분도 좀 좋아졌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저도 계속 버퍼링. 네. 오늘 버퍼링 많이 걸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내일부터는 안 걸리도록 다 준비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들 많이 주셔서, 네, 감사드리고요. 질문들 빨리빨리 올려주시면 버퍼링이 벗어나면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와이파이를 갖다 쓰는 사람이 많나봐요. 옆집에서 쓰는 건지, 네, 옆 사무실에서 쓰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자꾸 좀 훔쳐서 누가 쓰는 것 같아요. 빨리 좀 끊어줬으면 좋겠는데 말이에요. 정말. 자, 비타민C,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량에 대해서는요, 일단은 혼자서 열심히, 네, 결정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6g 이상입니다. 왜 그러냐? 체중 60kg 기준 6g입니다. 그래서 10kg당 1g 정도 생각하시면 가장 적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계산을 해보니 몸속에 혈액량이랑 수분량이랑 다 합해서 42리터 정도 되는데요. 그 42리터 속에 하루 종일 24시간 동안 들어가는 양이 10g인 겁니다. 10g 집어넣었을 때, 10g 먹었을 때, 그러면 10g을 1000mg을 10g이 1000mg이죠. 1000mg을 네, 42리터의 물에 집어넣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했을 때 아까 238mg이 나오는데 100% 흡수되어졌을 때 그 농도인 겁니다. 네. 그리고 10% 흡수되어졌을 때 2.3입니다. 2.3. 그리고 그 단위로 맞추어서 볼 때 혈액의 단위 mg per 데시리터로 맞추어서 계산했을 때 2.3 정도 나온다는 거죠. 100% 흡수되어졌을 때입니다. 근데 10% 흡수되어지면 2.3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10개 정도는 먹어야 겨우 2.3g 유지, 2.3mg per 데시리터 유지 가능한 수준이다. 이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몸속에는 혈중에 1에서 2mg 정도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2mg per 데시리터인데 단위 생략할게요. 그냥 1에서 2mg. 네, 그런데 우리 몸 전체를 놓고 볼 때 42리터의 물이 몸속에 들어있다고 보면 체중 60kg일 때 42리터의 물이 들어있다고 보면 거기에 10g을 집어넣었을 때 네, 23이 나옵니다. 물론 100% 흡수되어졌을 때입니다. 23. 네. 그런데 10%면 겨우 2.3이다. 흡수되어지는 양이 10%면요. 근데 10% 흡수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20% 흡수되는 사람도 있고 50% 흡수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음식에 붙어가지고 나가는 양이 엄청 많습니다. 네, 그래서 충분한 양을 먹어주는 것이 저는 네, 도움이 많이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충분한 양을 먹어줘야 된다. 그 충분한 양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6g이라는 거죠. 자,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계산을 해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밥 많이 먹는 점심은 3알, 아침 2알, 저녁 3알. 맞습니다. 이렇게 조절하시는 게 맞죠. 아침에는 좀 줄이고, 식사량 많으면 늘리고, 스트레스 받으면 늘리고, 담배 피면은 늘리고, 병 걸려 있으면 늘리고, 감기 들어 있으면 늘리고, 당뇨 있으면 늘리고, 고혈압 있으면 늘리고, 네. 노동 강도 엄청 심하면 늘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1g 먹고 도대체 어디 쓰이겠냐라는 거죠. 세포까지 가서 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네, 영양 실조, 비타민 영양 실조 상태인 사람이 많을 거다라는 거고요. 그게 불충분하기 때문에 많은 질환을 저는 네, 맞이한다. 많은 질환이 걸린다. 네, 비타민C 먹으면 산소 공급이 잘 되는데 대부분의 질병들은 산소 부족으로 일어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또 볼게요. 아무튼 6,000ml 3개월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저는 2달 비오유키하고 콜레스테롤이 정상으로 되었어요. 너무 행복해요. 축하드립니다. 이런 거로 박수 쳐드려야 돼요. 박수! 여러분들도 박수 좀 쳐주세요. 네네. 54kg 6,000에서 8,000ml 3개월 효과 만점. 네, 이렇습니다. 근데 이분이 네, 1g 먹고 2g 먹고 그 박스에 적힌 대로 먹어가지고 어떻게 효과를 볼까요? 얼마나 들어갈까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많이도 드셔보시고요. 조금 더 드셔보시고요. 그거는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경험을 하는 자가 진실에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쿵 저러쿵 네, 자기 생각나는 대로 또는 논문에 있는 대로 네, 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네, 명색이 네, 어느 정도 수준에 있으신 분들이 그분들 이야기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그분들의 상황에서는 그렇게밖에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효과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 있죠. 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하지만 저처럼 많이 먹으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 맞출까요? 라는 건데요. 스스로 생각하시고 스스로 공부하셔서 스스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기준은 네, 스스로가 가장 맞고요. 가장 진실에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법 따라가면요. 비타민C 박스에 1g 먹으라고 적혀 있거든요. 1g씩 매일 한번 드셔보십시오. 먹는지 마는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법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또는 전 세계적으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건강기능식품, 뭐 영양보충제, 네, 영양건강식품 등등 박스에 적혀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채소 단위 그냥 한 개 먹으라고, 한 포 먹으라 적혀 있습니다. 그냥 채소 단위로 그냥 한 개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뭐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거 먹어가지고 네, 내 몸이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도 먹어보시고요. 절반도 먹어보시고요. 그거는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스스로 답을 찾아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하다못해 이제 논문 이야기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논문이 전부 정답일까요? 네. 과학은 전부 정답일까요? 라는 거죠. 네, 거기도 그 연구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정반대로 얼마든지 연구 결과를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과학이라도 자기가 끌고 가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연구자의 입장이 어느 입장에 있느냐. 예를 들어서 한마디로 비타민C를 까야 돼요. 비타민C를 못 먹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연구 방향을 안 좋은 쪽으로 끌고 간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게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낼까라는 쪽으로 끌고 간다는 겁니다. 또 긍정적인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간다는 거죠.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비타민C를 부정적으로 연구 결과를 내야 되는 연구비를 10억을 받았어요. 예, 연구비를 10억을 받았어요. 주는 사람의 입장은 부정적으로 내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구비 받은 사람이. 네, 자기가 연구를 안 하든가 아니면은 그렇게 끌고 가든가 이렇게 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적인 논문이라고 그게 다 사실이냐라는 것도 이제는 검토를 해야 되는 시대가 돼버렸다는 것이고요. 열심히들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해나가야 되는데 그게 정말 어렵습니다. 어쩔 수 없죠. 예. 자, 또 한번 볼까요? 옛날 사람들은 비타민C를 어떻게 충족했을까요? 네. 비타민C가 없을 때는 뭐 그냥 야채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었겠죠. 과일이나 야채. 하지만 그 야채, 과일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평균 수명이 짧았던 겁니다. 옛날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짧았습니다. 네, 그렇게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년 전에 알았지만은 누구처럼 개무시했는데 후회막심. 이제라도 다행입니다. 행운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위에 질문 버프링게가 못 들어온 동안 다 하신 건가요? 네, 앞에 가서 보시면 됩니다. 네. 내 친구 10년 되었다고 하는데 60살에 얼굴 미인, 몸매 미인, 나도 늦지 않았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하루 4번 총 12g 먹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신장 투석 환자는 하루에 3g 먹어야 하나요? 모르겠습니다. 의사 선생님하고 협의를 좀 해보시기 바라고요. 신장 상태가 투석의 경우에 어떤 상태, 수준 이런 게 또 차이가 있고요. 네, 그 상담할 의사를 어떤 분을 택해야 되느냐 하면 비타민C를 드시는 분을 택해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비타민C 아무 제품이나 먹으면 되나요? 네, 1000mg짜리 산성형으로 되어져 있는 에스코르빅 애시드가 들어있는 비타민C 아무 제품이나 먹으면 됩니다. 1000mg짜리를 먹어도 되고요. 분말로 되어져 있는 것을 먹어도 됩니다. 하지만 피부염, 피부병, 뭐 아토피 이런 질환 또는 염증성 질환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면 분말로 되어져 있는 것을 먹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말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네, 하루 15g 먹습니다. 3시간마다 3g. 아, 이분 정말 잘 드시고 계시네요. 설사만 안 하시면 이렇게 드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저는 기적입니다. 감기에 안 걸린 겨울이었다라는 사실. 감기 걸렸다면 코로나로 의심. 네, 자, 이런 분도 있죠. 네, 자꾸 자랑질 하고 싶어요. 자랑. 네, 박수 좀 쳐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3g 먹는데 이빨, 잇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전 50대인데 성기능은 20대처럼 엄청 좋아졌어요. 네, 이빨, 잇몸, 네, 뭐 어떻게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비타민C 때문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좋아졌으면 좋아졌지 나빠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싸구려버거도 효과 있어요. 그 안에 들어있는 부유물은 가루가 폐로 들어가면 모를까 뱃속에 들어가면 아무 상관없다는. 네. 스네이크 화이트님, 네, 맞습니다. 제가 이거 한번 또 나중에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알로 된 비타민C를 녹여보시면 하얀 가루가 보일 텐데요. 그 하얀 가루는 왜 하얗게 눈에 보일까요? 라는 겁니다. 그건 뭐냐 하면 고분자로 되어져 있는 셀룰로스 계통의 물질입니다. 셀룰로스 계통, 셀룰로스를 가지고 무엇인가 합성을 해서 다시 만들어낸 건데요. 그 물질은 우리 몸속에서 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셀룰로스는 분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수박씨를 먹으면 수박씨가 입으로 들어갔다가 변으로 나갑니다. 이유는 셀룰로스로 수박씨 표면이 코팅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해가 되어지지 않고 변으로 나갑니다. 마찬가지로 셀룰로스 어쩌고 저쩌고 적혀 있습니다. 비타민C 그 성분을 살펴보시면 걔는 우리 몸속에서 소화 분해가 되어지지 않고 분해가 되어지지 않는 고분자이기 때문에 배출되어집니다. 그래서 혈관으로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적혀 있기도 한데요. 혈관 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못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 물속에서 그렇게 녹아 있는 것들, 녹지 않고 뿌옇게 보이는 것들은 흡수되어지지 않고 변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괜찮아요. 네, 박사님 오메가3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합니다. 비타민 두 알은 식사 중에 먹고 오메가3 식후에 먹는데 그렇습니다. 비타민을 더 먹어야 할까요? 네, 비타민을 좀 더 드셔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속이 더부룩해진다라고 하는 거는 이 오메가3에 3로 인해서 어떤 그 위장벽에 그 자극을 주거나 뭐 그런 현상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위장이 나빠서 그럴 수 있으니 위에 염증 같은 게 있어서 그럴 수 있으니 위장을 빨리 좋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타민C 저녁에 먹으면 잠이 안 와나요? 네, 안 올 수 있습니다. 잠이 안 올 수 있어요. 산소 들어가는 양이 증가하는 것 때문에 몸이 활성화되어지고 예, 비타민 B도 많이 먹으면, 많이라고 하는 게 몇 개냐면 하루에 한 4개 정도 먹으면 밤 저녁에 잠 안 옵니다. 하루 종일 꼭 박세요. 네, 그런 일도 생깁니다. 그런 것처럼 비타민C가 처음 먹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 메가도스 하고 있는데 밤에 잠이 잘 안 오네요. 그렇죠. 하루 15g 먹으면 될까요? 아니요. 이 그람 수는요. 스스로 정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체중 60kg당 6g 정도 이상 먹는 것이 적절하다. 항상 6g만 먹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을 먹어도 괜찮다. 네. 하지만 너무 많이 먹었을 때 설사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 그 설사가 일어나기 직전까지가 좋다고 하는데요. 네, 어쨌든 몸 상태에 따라서 다르니 자기 몸 상태에 따라서 맞추시기 바랍니다. 부역물 많이 먹어도 상관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냥 똥으로 나온대요. 맞습니다. 네, 누가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네, 맞습니다. 메가도스 하면서 맥주 효모 같이 복용해도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드시는 게 훨씬 더 좋고요. 맥주 효모 속에 셀레늄 같은 것들도 있고 비오틴 같은 것이 들어있어서 머리카락 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비오틴 열심히 드시면 머리카락도 덜 빠지고 손톱도 덜 깨집니다. 맥주 효모랑 비오틴이랑 같이 먹으면 훨씬 더 좋습니다. 손톱 깨지거나 머리카락 잘 빠지시는 분, 머리카락이 빨리빨리 올라오지 않으시는 분들은 맥주 효모와 비오틴을 같이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네, 하루 15g 먹어도 설사는커녕 방구도 안 나옵니다. 몸에 활성산소가 넘치나 봐요. 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비타민C 많이 먹어서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결국 몸 상태가 별로 좋지 않다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많이 먹는다고 자랑할 게 아니고요. 적게 먹고 설사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비타민C 고용량 먹으면 비타민 B 결핍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다, 네, 거짓말입니다. 네, 거짓말이고요. 비타민 B 결핍이 생기는 게 아니라 비타민 B도 먹어주면 좋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몸무게 50kg로 청소년 6g 먹었더니 배가 아프다네요. 가스 차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처음 먹으면 가스가 심하게 찹니다. 그리고 가스가 차게 되면 배, 위장, 몸이 네, 그런 문제가 네, 통증이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 지나면 또 괜찮아지기도 합니다. 비타민 B와 카페인은 화학식이 다릅니다. 네, 전혀 달라요. 네, 시간이 지나면 적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점점 네, 좋아질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자, 제가 보기에는요, 비타민C 메가도스 효과 없다가 아니라 메가도스를 해야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하루에 먹어야 되는 적정량은 네, 몸무게 60kg일 때 식사량은 100반 정도 수준 새끼를 먹고 있을 때 몸이 건강한 사람일 때 6g 정도. 그리고 물은 하루에 1.5에서 2리터 정도 드셔야 된다. 노동 강도 별로 없고 몸에 병이 없고 식사는 100반 수준 새끼 꼬박꼬박 먹을 때 6g 정도가 적당하다. 1g, 2g, 3g 네, 10년을 먹어도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다. 네, 제가 흔하게 듣습니다. 비타민C 몇 개 드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하루에 한 3개씩 먹어요. 아, 효과는 어떤가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먹은 게 대부분 그냥 변으로 나가버린다. 소화에 쓰여버린다. 이런 얘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겨우 6개 먹으면 그 나머지 50% 정도가 이제 들어가서 몸에 도움이 되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양 기준 6g 이상이 적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박사님 이명도 효과가 있을까요? 라고 적어주셨는데요.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열심히 드셔보시고 제대로 안 되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원인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을 주십시오. 눈에 염증이 계속 발병하고 있어서 백내장 증세가 생깁니다. 눈에 염증이 계속 발병하고 있어서 이건 어떤 질문인지 지금 잘 모르겠어요. 뭐 혹시 비타민C를 먹고 백내장이 생긴다라고 하는 논문이 있는데요. 그건 논문인 것 뿐인 겁니다. 논문인 것 뿐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몸을 건강하게, 자, 비타민C가 백내장을 일으키고 몸을 나쁘게 한다면 동물의 몸속에서 비타민C 생성되어지면 안 됩니다. 사람의 몸속에서도 비타민C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럼 왜 생기게 하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은 왜 먹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동물의 몸속에서 비타민C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도구로 작용한다는 겁니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비타민C가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자, 다소, 또 여러분 그 라이너스 폴링 박사가 93세에 전립선암으로 돌아가셨다라는 건데요. 1901년도에 태어나신 사람입니다. 1901년도에 태어난 사람이 93세까지 살았다라는 게 평균 수명보다 훨씬 오래 살았잖아요. 훨씬 오래 사는 겁니다. 한 20, 30년은 오래 사는 겁니다. 비타민C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그 수명을 연장시켜 주었다라고 하는, 비타민C를 많이 먹고 수명이 연장되었다라는 게 더 중요한 거다라는 거죠. 93세에 암으로 돌아간 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수명을 연장한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여러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비타민C이고요. 비타민C가 몸을 나쁘게 한다, 백내장을 일으키는 거라고 한다면 과일 먹으면 안 되고요. 비타민C 들어있는 음식 전부 다 끊어야 돼요. 왜 그런 논문은 안 나오나요? 그 논문이 나와야 맞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람 저 사람 이런 과학자 이런 교수 이런 저런 사람이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냥 걸러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걸 내 걸로 만드는 방법은 그 얘기도 듣고 제 얘기도 듣고 또 다른 사람 얘기를 듣고 혼자서 고민하고 생각하셔서 몸으로 실천하고 5개도 먹어보고 10개도 먹어보고 20개도 먹어보고 1개도 먹어보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제가 결정해드릴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려온단 천안에 하이드록시 프로필 메틸셀룰로스라고 적혔습니다. 그래서 그 메틸셀룰로스가 분해되지 않는 분자입니다. 이것은 포도당이 베타 1사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포도당이 베타 1사결합이 되어져 있는 성분, 메틸셀룰로스 또는 셀룰로스, 이런 셀룰로스는 우리 몸속에서 분해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으로 빠져나갑니다. 어디선가 봤는데 사상체질 중 소양인이 메가도스 효과 제일 좋다 하는데 저는 성질급한 소양인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C가 눈에도 도움되는 게 사실인가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안 되면 과일을 먹을 필요가 없겠죠. 과일을 많이 먹으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타민C가 백내장이 생긴다는 논문 투자한 회사는 아마 백내장 렌저 기업일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성비 좋은 항산화제가 비타민C다. 박사님 제가 염증이 좀 많은 편인데 가루 비타민 먹으라고 하셨는데 그럼 캡슐형도 괜찮나요? 캡슐형 비타민C는 없습니다. 비타민C는 포로 되어져 있거나 정제로 되어져 있거나 그냥 분말로 되어져 있거나 한 3종류 정도 나오죠. 캡슐에 들어있는 비타민C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둘 중에 편한 거 그냥 드시면 되는데요. 그 염증이 얼굴에 막 올라오는 아토피성과 같은 그런 것일 경우에 이 가루 비타민을 먹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타민C 분말 하루 평균 18에서 21g 드시고 계시는 분이 오셨네요. 자, 어쨌든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비타민C 메가도스가 더 옳다고 판단합니다. 이유는 몸속에 항산화를 시켜야 될 곳이 너무 많고 요구되어지는 곳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자의 경우에 또는 몸에 병을 가지고 있을 경우, 예를 들면 고혈압, 암, 당뇨, 기타 등등 많은 질환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메가도스를 하는 게 옳다라는 거고요. 메가도스의 g은 보통 6g 이상이 더 적당하다라는 거. 그리고 10g 정도 먹어봐야 혈중 농도 겨우 2g에서 4g 정도밖에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소화를 잘 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비타민C가 소화를 시키는데 아주 유용하게 쓰이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드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